안녕하세요, 제키입니다. 오늘 일요일, 일은 시작은 아니고 어제 퇴근하면서 가스를 못 넣어서 가스도 넣고 세차도 한번 하고, 또 지금이 8월 초잖아요. 아직 지난달 거 입금을 좀 덜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한 열흘에 한 번씩만 입금을 하거든요. 물론 날마다 회사 들어갈 수도 있는데 좀 귀찮잖아. 저희 집에서 충전소 가는 데만 한 4km? 더 되던가? 하여튼 거리가 꽤 돼요. 거기서 더 들어가야 저희 회사가 있기 때문에 택시 초창기에는 하루 이틀, 길면 2, 3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입금도 하고 얼굴도 보고 그랬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귀찮기도 하고 아깝더라고. 시간이 바로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데 가스 넣고 세차하고 회사 가서 입금하고 시작한다는 게 이게 한 15분에서 30분까지도 시간이 날아가니까, 그래서 회사에 양해를 구해서 열흘에 한 번씩만 입금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하는 영상은 안 찍을 거고요. 일하면서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팁들 하나씩 상황이 발생하면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우리 초보분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톡방에도 그렇고 이래저래 댓글 같은 것도 그렇고, 이제 시작하신 분들,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솔직히 택시가 그렇게까지 좋은 직종은 아닌데, 뭐 특별한 기술이나 학벌이나 아니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뭐 직장 생활이 좀 버거우신 분들, 솔직히 사람하고 치여서 일한다는 게 운이 좋고 좋은 사람들 만나면 쉬운데 그게 쉽지 않죠. 차라리 급여라도 많은 회사라면 좋은데 그런 회사도 지방에는 많지도 않고요. 뭐 물론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면 개인을 하시는 게 좋겠지만, 할 수 없이 법인으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택시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바로 덜컥 개인 택시를 산다는 건 저는 솔직히 반대거든요. 이게 택시가 처음에 한두 달은 참 재밌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또 얘기가 통하는 사람들 만나다 보면 재밌기도 하고, 근데 그 외에 이런저런 진상들이 상당히 많은 직업이거든. 근데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하고 운전을 좋아하더라도 내가 드라이브 하는 게 재밌는 거지 손님 태우고 이동하는 게 재밌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개인 택시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는 한 3개월 정도는 법인 택시를 타보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근데 또 부작용이 있죠. 그 3개월 안에 내 과실이 높은 사고가 난다든가 해버리면 개인 택시를 아예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개인 택시를 샀어. 근데 나랑 너무 안 맞아. 막 큰 사건 사고도 있었어. 예를 들어 막 폭행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났다든지 그래버리면 솔직히 이 일을 계속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큰다고 해서 나이가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65세가 아마 기준이 맞을 거예요. 제가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 60인가 65세인가인데 개인 택시를 사고 5년 안에는 팔지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어디선가 들었는데 팔려면 그동안에 혜택 본 금액을 다 뱉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 있던데,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고 거기서 들은 얘기라, 이게 기본적으로 이 차를 팔지를 못하죠. 그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물론 승용차로 타도 되죠. 도저히 택시를 못할 것 같으면. 근데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3개월 정도는 법인 택시를 타보고 서서히 안전운전 하면서, 그러고 나서 나는 택시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때 개인 택시를 사가지고 운행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야, 세차장 문 안 열었네. 이런 젠장. 또 고장이야? 나 진짜. 일단 가스 넣고 올게요. 뿅. 와,
가스 넣고 배가 살짝 아프길래 화장실 갔다 왔는데 와, 땀 쭈르르 흘려버렸네. 우와 씨. 와, 날씨 미쳤다 진짜. 차량 외부 온도 지금 37도고요 미쳤다리. 장난 아니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개인 택시 시작하기 전에 법인 택시 한번 해보시라는 거,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괜히 제키님 말 듣고 법인했다가 사고 나서 개인 택시 못해요, 책임지세요, 이런 소리 하시면 욕 나갑니다. 피고인이 만약에 법인 택시를 시작하시려면 여러 군데를 좀 알아보셔야 돼요. 솔직히 광주에만 해도 수십 군데 택시 회사가 있는데 회사마다 비슷비슷하지만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알아보지 못하고 입사를 했고, 그래도 그렇게 막 나쁜 회사는 아니라서, 물론 저희 회사보다 더 좋은 조건도 있긴 하겠죠. 많이 알아보지 못했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산학금이죠. 광주는 대체적으로 24년 1월부터 대부분의 회사가 산학금을 올려가지고 보통 산학금이 한 22만 5천 원 정도 돼요. 1차 기준으로 봤을 때. 1차는 혼자 타는 걸 말합니다. 교대하지 않고. 일단 산학금이 제일 중요하니까 산학금이 얼마인지를 한번 보셔야 되고, 그 다음 부가세는 얼마나 나오는지, 달마다 지급인지 분기마다 지급인지 뭐 이런 것도 알아보시는 게 좋고, 유류 보조금은 도급 택시 같은 경우에는 기사에게 유류 보조금을 주는데, 이제 이 다른 산학금을 내시는 분들은 유류 보조금을 회사가 가져갑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알아보시고, 한 달에 며칠 기준으로 산학금을 내야 하는지, 그리고 휴일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어떤 회사는 휴일에 일을 시키면 휴일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안 주기 위해서 휴일에는 쉬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 또 가맹택시 티블루 같은 경우는 휴일에도 일을 시키더라고요. 부재를 돌려가지고 부재에 안 걸리면 일을 하라 가더라고요. 그러면 카카오에선가 휴일 수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휴일 부분이나 명절에는 어떻게 되는지, 명절에도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쉬면 뭐 산학금이 면제가 된다든지. 서울 쪽 택시 회사들이 많이 그러나 보더라고요. 명절이나 그럴 때 일을 하면 산학금을 뭐 조금만 받고, 산학금 조금에 가스비만 받고 나머지는 기사 소득으로 잡아주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광주도 그런 데가 한 군데 있던가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광주 쪽에는 그런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있어봤자 한두 군데. 그런 부분도 알아보셔야 되고, 알아봐야 될 게 많아요. 물론 영업부장님이나 뭐 다른 부분에 뭐 인성까지는 알 수가 없죠. 대충 가서 면접 보다 보면 그런 부분을 알게 되는 거고, 또 차량도 어떤 차량을 타게 되는지, 솔직히 너무 오래된 차량은 타기 싫은데, 택시가 대부분 그렇죠. 제 차도 지금 32만, 이제 얘도 몇 년 안 남았죠. 대충 이런 정도만 알아보시고 들어가셔도 어느 정도 괜찮은 회사를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회사 알아보는 게 법인은 제일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알아보진 못했지만 못해도 10군데 이상은 전화를 해보시고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옛날에는 전화를 하면 잘 안 알려주고 일단 방문 한번 해주세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산학금 오른 그 시절부터인가 잘 알려주더라고요, 전화로도. 그리고 일단 저는 입금을 하고 와서 다시 하겠습니다. 뿅. 네, 이제 입금하고 일 시작할게요. 지금도 세차를 안 하고 왔는데도 5.8km 운행을 했고 24분이 날라갔어요. 세차했다면 여기서 한 10분 정도 더 날라갔겠죠. 그래서 제가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한 달에 3번만 입금을 하는 거고요. 이 입금 같은 경우도 좀 귀찮게 안 하는 회사가 좋겠죠.
어떤 데는 날마다 입금하라는 회사도 있대요. 그런 귀찮은 회사는 피하시는 게 좋고, 또 아시고 계셔야 될 게, 사고가 났다든지 가스비를 부담한다든지 이렇게 산학금 외로 기사에게 뭔가 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고 나도 회사에서 다 수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스도 뭐 5만원을 쓰든 6만원을 쓰든 회사가 다 부담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또 도급 같은 경우는 다르죠. 이게 솔직히 도급도 불법이에요. 불법인데 지금 산학금이 너무 세다 보니까 도급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서로 합의하에 그렇게 하는 거죠. 도급 같은 경우 알아보셔도 산학금 부담에서 약간은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대략 광주 같은 경우 도급이 하루에 8만원이더라고요. 8만원 정도인데 거기에 가스는 기사 부담. 그렇게 하면 한 12만 얼마 정도 지출이 나가거든요. 그럼 하루에 8만원 정도 최저임금을 벌려면 한 20만원, 20만 5천원에서 21만원 정도 하면 최저임금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이상을 벌어야 이제 돈벌이가 더 잘 되는 거고요. 이제 도로 나왔으니까 콜 주세요. 안 주네요. 여기 사람이 없어요. 여기가 신창동 쪽이라 이쪽에 콜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자 보건대에서 나오면 나올 수 있는데 그 외에는 거의 없고요. 일단 법인을 시작하셨으면 사고 안 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카메라도 되도록 안 찍히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카메라가 진짜 돈 아깝거든. 근데 처음 하시다 보면 찍힐 수밖에 없어요. 손님 신경 쓰랴, 내비 신경 쓰랴, 뭐 이것저것 신경 쓰랴 하다 보면 모르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멍 때리다가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걸 완전히 한 번도 카메라 안 찍히고 일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제 베테랑 분들은 있겠지만 저도 요즘에 한 달에 한 장씩은 찍히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교통법규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버스 정류장 앞뒤로 10m는 주정차가 불가하다는 거, 그리고 커브길 앞뒤로 모퉁이, 커브 모퉁이 말하는 거예요. 앞뒤로 5m는 주정차가 불가하고, 그리고 요즘 많이 아직도 시행한 지는 오래됐는데 아직도 잘 안 되고 있는 게, 멍청한 운전자들이 있어가지고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 신호등을 보고 무조건 멈추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세요. 일시 정지하고 서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서행으로 잘 살펴보고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기본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면 서행 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아직도 모르고 끝까지 횡단보도 신호등 꺼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답답하죠. 그 외에도 여러 교통법규가 있겠죠. 그런 것들 잘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고, 요즘에 차선 이동할 때 참 답답한 사람들이 있는데, 공간이 있다고 무조건 깜빡이 켜고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공간이 있어도 내가 이동하려고 하는 차선에 뒤에 오는 차의 속도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고려 안 하고 들어오는 모질이들이 있어가지고 참 답답해요. 그리고 우리 택시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그게 있거든요. 방광염? 뭐 그런 거 있거든요. 소변을 제때 못 봐주니까 그 병이 걸리는 거거든. 솔직히 남자들은 좀 어두워지면 편하게 으슥한 데 가서 해결할 수 있지만, 여자분들은 좀 힘들죠. 그래서 이제 화장실 해결하는 법을 알려드리면, 일단 낮에는 관공서라든가 지구대, 뭐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은 충전소나 주유소 이런 데 말합니다. 거기는 개방화장실이라 편하게 쓰시면 돼요. 그렇다고 교통 방해를 하지 마시고, 택시가 가스차지만은 주유소 어디 한쪽에다 대놓고 화장실 쓰셔도 무방합니다. 밤 같은 경우에는 별로 없죠. 밤에는 이제 작은 거는 알아서 후다닥 해결하시고, 뭐 이게
권장은 아닙니다. 알아서 하세요. 밤에는 이제 지구대라든지 주유소, 충전소가 있고, 이제 새벽이 아닌 이상에는 이제 빌딩에 보시면 열어놓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씩 알아보시고, 이제 학원 건물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보통 2층에 있잖아요. 보통 1층에 상가 화장실은 꼭 잠궈 놓거든. 야, 콜 안 주냐 왜? 콜 주라고 내가 얘기를 하고 있던 말든 너는 콜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보통 1층 상가 화장실은 잠겨 있는데 2층, 3층은 화장실을 항상 열어놓거든요. 만약에 1층에 상가가 있고 2층에 학원이 있다, 아니면 뭐 요양병원 이런 게 있다, 뭐 병원도 있구나 그러고 보니까 병원은 항상 열어놓으니까, 만약에 1층 상가, 2층 학원이 있다, 그럼 학원 화장실은 열려 있거든요. 뭐 밤 8시, 9시, 10시 뭐 이 정도라면 그런 데는 화장실이 열려 있으니까 거기서 해결하시면 되고요. 좀 전에 말했던 병원, 그리고 엊그저께 제가 실험 한번 해봤었던 공중 화장실이나 개방 화장실, 이거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위치 기준으로 볼 수 있거든요. 정 급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는 그런 게 있죠. 초보분들 일하시면 픽업을 가는데 무조건 내비 경로대로 가죠. 말 그대로 내비 경로대로 가야죠. 가는데 이제 마지막 도착지 거의 다 왔을 때, 그때가 중요해요. 저도 많이 그랬었는데, 아파트나 골목 안쪽에서 픽업이 되면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잘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사람들이 워낙에 똑똑해 가지고 아파트 안에서 불러놓고 입구로 나와 있는 사람도 있고, 아파트 밖에서 불렀는데 핀이 아파트 안으로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GPS라는 게 항상 구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와이파이를 켜놓으면 일정 시간마다 계속 검색을 새로 해요. 그래서 더 좋은 와이파이를 잡으려고 와이파이는 계속 구동을 하는데, GPS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 택시 어플 같은 GPS를 사용하는 어플을 켤 때만 구동을 해요. 그런 위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어플이 켜져 있을 때는 구동을 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택시 어플 켜서 왜 콜 안 주냐고 짜증나게, 짜증나려고 하네 지금. 8분질 하는데 택시 어플을 켜서 카카오 어플이 손님의 위치를 잡아준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거든. 몇십 미터에서 몇백 미터 먼 데로 찍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어플 위치 잡아준 걸 맹신을 하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파트 안에서 불렀는데 아파트 밖으로 찍히는 경우도 있는데도 그냥 뭘 그렇게 GPS를 맹신하고, 뭐 그게 종교인지 모르겠는데 그 자리에 그러고 있어. 또 어떤 사람들은 택시 어플을 켜서 내 위치를 잡고 이동하면서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멍청하게. 워낙에 똑똑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나 뭐 골목 바로 안쪽에 핀이 찍혀 있어서 들어가실 때는 입구에서부터 잘 보고 들어가세요. 누군가가 핸드폰을 보면서 두리번거리는 사람이나 나를 유독 뚫어지게 쳐다본다든가 손을 흔드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보통 한 10번 픽업 가면, 이렇게 오늘같이 더운 날이 아니면 10번에 한 두세 번은 밖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일 수도 있고요. 이게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참 좋은 팁이에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 같은 데서 많이 부르거든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악천후라든가 이렇게 햇빛 센 날, 더운 날은 많이들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버스 정류장에서 손님이 픽업을 찍어놨다, 그럴 때는 뒤에 버스가 오는지 확인 한번 하세요. 뒤에 버스가 온다 그럼 절대 그 자리에서 태우고 내리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한 10m 앞으로 가세요. 아니면 한 5m라도 버스가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게, 자기들이 들어가고 나가는데 불편하다 싶으면 버스가 신고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괜히 그 픽업 한번 하려다가 그거 한번 내려주려다가 찍혀버리면 짜증나니까 그런 부분 유의해서 일하시면 되고요. 이제 태우고 나서 손님한테 말하면 돼요. 원래 버스 정류장은 차를 못 세우게 돼 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갔다, 그렇게 말하면 다 이해를 할 거예요. 이해 못하면 만약에 이거 딱지 날라오면 네가 내줄 거냐, 안 내줄 거면 닥쳐라, 그렇게 말은 하지 마시고 잘 설명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뿅. 왜 콜을 안 주냐? 돌겠네? 야, 나 뭐 페널티 받니? 신창동에서 첨단까지 하는데 콜이 안 되는 건 이거 뭔 경우지? 이해가 안 되네. 물론 너무 더워서 그런지 길거리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일요일에 이 시간인데 잠깐 긁고 보니까 일요일인데 콜이 안 들어온다고? 미치겠네. 어이가 없네. 하여튼 이래저래 몇 가지 알려드렸고, 이제 처음 택시 하시다 보면 길도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내비 안내도 따라가기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래저래 실수가 나올 거예요.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택시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죄송합니다 하면은 대부분 다 이해해줘요. 저도 이제 1년 됐지만은 가끔 조금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방법을 써먹죠. 치트키 같은 거요. 웬만하면 이해를 해줘. 죄송합니다, 제가 택시 한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 그렇다고 너무 큰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초창기 택시 할 때 실수를 하면 이런 방법을 썼었죠. 그러고는 이제 요금 같은 거는 손님에게 더 부과가 안 되게끔 지불 버튼을 눌러버리죠. 왜냐하면 내 실수로 손님이 돈을 더 내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한 2km 남았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5km가 됐어. 그럼 한 2km만 더 가고 미터기 눌러버리는 거죠. 제가 실수했으니까 미터기는 여기서 누를게요, 죄송합니다 하고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카카오 택시를 하시다 보면 자동 결제인데 손님이 카드를 내미니까 카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카드를 결제를 해. 근데 또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자동 결제를 또 올려버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손님이 아직 안 내렸다면 카드를 주시라고 해서 미터기의 메뉴에 어디 있냐, 결제 취소가 있거든요. 결제 취소를 누르고 손님이 결제했던 카드를 대면 그 카드에서 결제한 최종 내역이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손님이 벌써 내려버렸는데 이중 결제한 걸 내가 눈치를 챘어. 그러면 이제 분명히 이제 손님은 카드사나 카카오에 전화를 하겠죠. 괜히 바보 기사 되는 건 싫으니까 이럴 땐 어떻게 하시냐면, 이 카카오 어플 우측 상단에 메뉴 누르시면 운행이력에 있던가? 운행이력. 여기 보시면 이 밑에 동명동에서 풍암동 가는데 결제 취소하기 버튼이 옆에 있잖아요. 이걸 누르시면 자동 결제 내역이 취소가 됩니다. 그럼 손님은 카드로 결제한 것만 돈이 부과되기 때문에 뭐 기분 나쁘거나 뭐 이러할 것도 없고 하죠. 이게 아마 하루인가 24시간, 맞아, 결제 취소는 위에 써져 있죠. 운행 완료 24시간 이내 가능합니다. 24시간이 지나면 안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손님이 알아서 카카오에 전화하든 카드사에 전화하든 취소하기를 기다려야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녹화하다 보니까 참 할 말이 많네요. 근데 콜 안 주냐고. 짜증날라 하네. 뭐지? 이런 적이 없는데? 평일도 아니고 일요일인데 이게 뭔가 싶네. 나 진짜 내가 페널티 받을 만한 짓거리를 했어야 페널티를 받지. 씨발, 짜증날라 하네. 잠시만요. 뿅. 와, 15분 18분을 기다려서 콜 하나 받았네. 이게 뭐지? 저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좀 당혹스러워요. 어쨌든 콜 받았으니까
가보겠습니다. 일하다가 또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뿅. 그거 알려드려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픽업을 가지면 픽업지에 나와서 부른다든지 아니면 시간 맞춰 나온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솔직히 많지 않아요. 진짜 국민성이 쓰레기인지 뭔지 지금 픽업지에 거의 다 왔는데 역시나 아무도 안 보이고요. 지금 요즘 카카오 내비가 좀 병신이라 픽업지 한 10m 뒤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는 알아서 잘 잡으셔야 되고, 아니 네, 이렇게 픽업을 오면 사람이 없는 경우가 솔직히 많아요. 전부 다 그렇진 않지만은 이럴 때는 원칙적으로는 3분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픽업지에 도착해서 3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고 나서 손님 신고로 취소를 해야 저에게 불이익이 없거든요. 근데 저 이제 열받을 때는 한 2분 만에 빼고 가버리기도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3분을 기다리셔야 되고 그 뒤에 손님 신고로 취소를 해야 나에게 불이익이 없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방금은 원래 이런 손님 거의 없는데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알림이 오니까 전화를 하네요. 가고 있다고. 보통 픽업지에 도착해서 문자 보내면 몰라요. 핸드폰을 안 보고 있나봐. 나는 택시 불러놓고 휴대폰 보고 있는데. 저 꼬매야 하신가? 일단 손님 태울게요. 뿅. 네, 18분 만에 콜 받았지만 그래도 경로 좋고 거리도 좋은, 뭐야 깜짝이야, 거리도 좋은 걸로 받아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또 바로 아래서, 이쪽 맞지? 아니야? 이놈 내비야. 다시 좀 잡아봐. 나 잘못 봤나? 맞지? 요즘 내비 스트레스예요. 경로를 다시 잡는데 한참이 걸려. 일단 손님 태울게요. 뿅. 와, 18분 만에 콜 받아가지고 되게 우울했었는데 그래도 중장타 2개를 해가지고 지금 57분에 21,300원. 와, 진짜 살았네요. 살았어. 진짜 되게 암울했었거든. 근데 지금이 날씨가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까 했던 얘기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일단 택시를 하시면 뭐 친절이나 청결은 기본적으로 갖추셔야겠죠. 뭐 친절하다고 해서 콜 더 주고, 뭐 평점 높다고 해서 콜 좋은 거 주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평점은 우리 기분이고 나에 대한 평가죠.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 옛날에 신규 교육 받을 때 어떤 어르신이 그런 말을 했어요. 택시가 서비스업이요? 서비스업이라고 하니까 왜 택시가 서비스업이냐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택시 서비스업 맞습니다. 운송 서비스업이고 우리는 사람을 실어 나르는 그런 운송 서비스업이에요.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무조건 우리는 사람을 실어 나르는 서비스업입니다. 물건을 실어 나르시면 안 돼요. 물건을 실어 나르시면 그거는 택시가 아니라 택배가 되는 거예요.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만약 타이어 가게에서 그런 짓거리 많이 하는데 그거 하다가 걸리시면 바로 벌금이에요. 또 차에도 방향제 같은 거 하나 놔주시면 좋고, 차에서 담배 피지 마세요. 좀 아직도 나이 드신 분들, 그렇게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피는 건 거의 못 봤어. 한 50, 최소한 50대 이상, 60대 이상 이런 분들이 차에서 담배를 피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엄연히 그것도 불법이고 경찰한테 걸리면 벌금 물어요. 그리고 이제 차 공기압 같은 것도 본인이 선호하는 공기압이 있긴 하실 건데, 본인이 선호하는 공기압이 있으면 그걸로 맞춰서 하시고요. 저는 한 37 정도가 저는 좋더라고요.
이게 한 40까지 가버리면 약간 페인드라든가 이런 뭐 넘어갈 때 방지턱 같은 거 넘어갈 때 차가 퉁퉁 튀는 느낌이 들더라고. 근데 압이 조금 낮으면 그 이 쿠션 때문에 쓱쓱쓱 하는데 한 40 돼버리면 퉁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공기압 같은 것도 알아서 잘 해 놓으시고, 기왕 나도 몸이 편하고 손님도 승차감이 좋아야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잖아요. 저도 전에 이제 실수를 한 두어 번 했었는데, 손님 태우면은 꼭 목적지를 확인을 하세요. 확인 안 하시면 낭패해 볼 수 있습니다. 신고당할 수도 있고, 한 번은 확인 안 했다가 다른 사람 태우고 한 1-20m 가다가 다시 돌아가고 난리 쳤던 경우가 있고, 또 한 번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 손님 픽업 위치와 거의 비슷한 자리에 사람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태웠죠. 태웠는데 하필 또 내 손님 목적지랑 같아. 그때 목적지가 하남 주공이었는데 픽업 자리에 사람이 서 있길래 태웠어. 태웠는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야. 주공, 하남 주공 후문으로 갑시다. 예. 난 당연히 내 손님인 줄 알았지. 같은 하남 주공이었으니까. 이런 경우가 참 드물거든요. 출발지와 도착지가 같기가 드물거든. 근데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손님 태우고 출발지 확인하시는 거, 이거 습관 들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잘못 태울 경우가 가끔 생길 겁니다. 또 뭐가 있냐. 그리고 손님 없을 때 미터기 버튼 눌러보시면 주행 버튼을 꾹 누르시면 남은 거리 표시하고 표시 안함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 미터기에 보면 기본요금 거리 2000m, 광주의 경우 2000m죠. 이거 있잖아요. 이 거리가 표시되고 안 되고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지불 버튼이 자동 결제일 건데, 예, 그러네요. 미터기에도 자동 결제 버튼이 나오게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자동 결제 손님으로 손님을 내려주고, 우리는 보통 빈 차를 누르잖아요. 빈 차를 안 누르고 자동 결제 버튼을 누르면 영수증에 자동 결제와 현금이 따로 나와요. 근데 우리는 현금하고 자동 결제가 같이 나오죠. 근데 이게 굳이 저는 필요한 기능은 아니라서 자동 결제 버튼도 안 나오게 꺼놨고, 주행 버튼으로 남은 거리 표시되는 거 이것도 그냥 꺼놔버렸어요. 그냥 보기 싫어. 이거 갖고 손님이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가끔 그런 사람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 왜 이거 거리 표시 안 되냐고. 근데 저는 어떤 의미냐면, 괜히 손님 이제 지불 버튼을 눌러야 돼. 도착했어. 근데 한 4, 7m가 이렇게 남아있어. 이게 고민되거든. 1, 2초만 있다 누를까 하는 고민이 되거든. 나는 그런 고민을 없애버리려고 남은 거리도 표시 안 되게 해놨어요. 이거 갖고 불만 제기하는 승객이 자꾸 나온다면 저도 그냥 표시를 해놨겠죠. 근데 지금 제가 한 2, 3월부터 지워버렸나? 근데 지금까지 아무도 그거 갖고 말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건 본인 선택이에요. 주행 버튼 꾹 누르시면 남은 거리 표시되는 거고, 다시 한번 누르면 해제되는 거고요. 지불 버튼 길게 누르시면 자동 결제 버튼이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픽업 갑시다. 그냥 기본적인 팁들 주려고 하는 건데 영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뿅. 지금도 도착했는데 손님이 없어요. 아파트 안으로 불러놓고도 이직거리를 하는 거죠. 엄청 빨리 도착하지도 않았거든. 한 2분 3분 정도 걸렸거든. 아까 말했듯이 만약에 이 손님이 노쇼 손님이다, 아니면 나 짜증나서 이거 그냥 버리고 갈란다 할 때는 3분 기다리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3분인데 전 영 짜증나면 2분 만에 가버려요. 왜 안 나오냐. 이것들이 핸드폰을 안 보고 있다니까. 돌아버리겠어 진짜. 뿅.
네, 손님 하나 또 내려줬고요. 그리고 예약등 얘기 한번 드릴게요. 예약 받고 픽업 가실 때는 예약등을 항상 켜주세요. 많은 분들이 그냥 빈차등으로 픽업 가시는데 그 중간에 사람들 택시 잡으려고 손 흔들고 막 그러거든. 이건 서로 간의 암묵적인 약속이니까요. 솔직히 사람들 등이 꺼져 있든 빈차든 예약등이든 무조건 손 흔들긴 해요. 나도 알아. 아는데 내가 떠달려면 내가 잘 키고 다녀야지. 그래야 예약 글자 보고 손 흔드는 사람들이 적어지겠죠. 그리고 어떤 형님이 그랬었는데 웬만하면 가차선으로 빈차등 키고 다니지 말아 가더라고요. 만약에 그냥 나는 길방 안 태워요 하고 지나가 버린다든가, 아니면 픽업 가고 있는데 빈차등으로 지나가 버린다든가, 이게 승차 거부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가차선만 아니면 승차 거부 성립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제일 가차선으로 타지 마시고, 픽업 가실 때는 픽업 가시거나 길방을 안 태우는 기사님들은 예약등을 꼭 켜주시라는 거. 다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는 잘 지켜봅시다. 뿅. 그리고 올소락을 하시는 게 콜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고 하지만은 이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이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 한번 해보실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그 콜 많이 받는 영상, 콜 많이 받을 수 있는 영상은 저기 아래쪽에 쭉 내려보시면 있으니까 그쪽에 한번 봐 보시고요. 근데 요즘 조금 힘들어요. 올수락도 힘들고 데이터를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또 옛날처럼 신입 무대도 별로 없어가지고 조금 힘들긴 한데, 이건 각자 선택에 맡길게요. 어느 방식으로 하든 잘 벌면 되지요. 그럼 저는 픽업 일단 갑니다. 뿅. 네, 손님 내려주고 다음 픽업 가는 중. 그리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택시는 진짜 멘탈이 강해야 되거든요. 멘탈이 강하든지 관리를 잘하든지.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뭐 제 멘탈이 되게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뭔 욕을 그렇게 하냐, 다른 직업 알아봐라 뭐 그러신 분들도 있긴 한데, 은근히 제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멘탈이 은근히 센 편이고요. 또 멘탈이 세기도 하고 잘 풀리기도 해. 그리고 영상은 어느 정도 좀 컨셉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뭐 걱정한다던가 괜히 제 영상 보고 짜증내지 마시고요.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돼요. 평소에 나도 이런 부분에 짜증이 많이 났었고 욕도 나왔는데 저 새끼가 대신해주네,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체력 관리도 잘해야 되죠. 솔직히 저도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안 하고 있긴 해요. 그래도 하루에 한 1시간 정도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거 알고 계시고요. 네, 저기서 손님이 손을 흔드네요. 오미 가족 손님은 어제처럼 땀 냄새 나는 거 아니요. 그냥 태울게요. 뿅. 이번에도 역시나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할 건 이해해 줘야죠. 너무 더운 날씨니까 나와서 기다리기 힘들다는 거. 그래도 좀 시간 맞춰 오자. 좀 뿅. 맨날 내려가고 있대요. 너무 빠른 픽업으로 왔을 때나 이렇게 더운 날씨나 악천후에서는 좀 이해할 것도 이해해 줘야죠. 에휴, 그래도 좀 시간 맞춰 나오면 참 고맙겠어요. 빨리 좀 쳐오세요. 그럼 뿅. 생각났다. 비 오는 날 앞에 서리 없애는 프론트 버튼 말고 리어 버튼 누르시면 백미러 물기 제거되거든요. 그거 항상 알고 계시고, 또 여름이나 겨울에 서리가 끼잖아요. 앞유리나 옆유리에 제일 좋은 방법은 창문을 살짝 열어서
바깥 공기와 안의 공기의 온도 차이를 줄여주는 거거든요. 서리가 끼는 이유가 온도 차이가 커서 끼는 거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겨울에는 미세하게 열고 달리면 이게 너무 덥지도 않고 좋은데, 여름에는 잠깐 환기해서 서리 없애고 그 뒤에 다시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손님 목적지 태울게요. 부근입니다. 아, 방금 저 쓰레기 새끼 보니까 생각났는데, 좀 차를 세울 때는, 손님을 태우거나 내릴 때 차를 세울 때는 우회전 깜빡이 말고 비상등을 넣어주세요. 아직도 우회전 깜빡이 놓고 차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도 차 뒤에 붙어있는 사람 있을 거예요. 비상등이 켜지면 손님이 타고 내립니다 하고 뒤에 붙여놓고도 우회전 깜빡이를 넣고 차를 세운다는 거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회전 깜빡이는 내가 오른쪽으로 턴을 할 거란 뜻입니다. 카카오티. 그리고 좀 거리 여유를 좀 주세요. 방금 저 차도 지 딱 세울 자리 한 3m? 그 3m 전에 비상등 켜고 자빠졌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몇십 미터 전에는 비상등을 켜서 내가 곧 세울 거라는 신호를 해 주셔야 뒤에 차들이 불편 없이 차선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뒤에서 천천히 가든지 하죠. 아시겠죠? 비상등은 미리 켜주시고 우측 깜빡이가 아니라 비상등을 켜주셔야 된다는 거,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입니다. 그럼 다시 또 생각날 때까지 뿅.